예, 그래서 저거 실라버스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 저가 챗GPT랑 좀 상당히 한, 한 40분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 결론을 낸 게 이 프로세스로 가려고 그래요. 예, 18장인데 18장 중에서 넉 장은 그냥 옵셔널한 파트여서 실제로 수업에서는 커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타겟은 뭐냐면 파이썬을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파이썬, 다음에 descriptive statistics, 그 다음에 probability theory, 요거 probability 안 듣는 사람 많다고 그랬죠? 나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자기가 오케이. 여기 좀 얘기 좀 합시다. Introduction to Python을 이번 주에 하는데 예, 보니까 안 들은 그 저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 저 유튜브 채널에 가면 여기 와서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재생 목록에 가면 예, 제가 웬만한 건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면 학부 수학과 프로그래밍 이거 2021년 거군요. 여기 보면 학부 수학과 프로그래밍 해서 지난 학기에 강의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파이썬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를 그냥 하루에 뭐 하나씩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든가 이거 아니면 뭐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 3시간 강의한 거거든요. 그거 그 스케줄대로 가겠다 하든가 꾸준하게 좀 보고 자기 스스로 코딩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이썬 웬만한 건 다 커버를 해놨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다스는 제가 안타깝게도 지난 학기 때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판다스는 한 주 혹은 2주 정도 제가 시간을 투여를 해서 판다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다스라는 게 통계랑 관련이 있어요. 예, 판다스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통계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판다스를 여러분이 통계에 관련된 작업을 앞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판다스는 반드시 알아야 될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주나 2주 정도 판다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건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해서 여기 간단하게 써 있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 그림 그리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통계 확률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서 지난 학기 때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론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예,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로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확률론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센트럴 리미스어럼하고 T분포입니다. 정기분포하고 T분포. 왜냐하면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정규분포하고 T분포, 카이스퀘어도 나오네요. F도 나오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자기가 뭐 정규분포 가지고 뭐 놀 수 있으면 돼요. 정규분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센트럴 리미스였는데 그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 뭐 짜잘한 거 관련된 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파이썬하고 확률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드롭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수학과 프로그래밍 하고 확률론 들으면 뭐 너무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조금씩 들어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해를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리퀴짓 관련돼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링 얘기해야 될 거고, 하이퍼시스 테스팅, 컨피던스 인터벌, 코릴레이션, 코세이션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18개를 쫙 나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어디지? 러너스에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을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강의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것도 제가 쉐어를 해드릴 겁니다. 콜랩 모르시는 분. 네. 손들어 괜찮아요. 이거 콜랩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시는 분. 네. 콜랩은 뭐냐면 파이썬을 돌리는데 여러분 노트북에서 돌리려면은 여러분이 파이썬을 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맨날 깔다가 보면 뭐가 뻥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 구글 콜앱에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콜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딱히 원하는 버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초심자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요. 뻑이 안 납니다. 뻑이 나면 구글이 망하겠죠. 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코드를 돌릴 수가 있고요. 요거가 기본적으로 보면 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셀입니다. 여기가 셀이고 이게 셀이고 그래요. 근데 셀이 두 가지 종류의 기능을 합니다. 콜앱에서 하나는 코딩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지금 요게 지금 코딩 셀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우지가 요걸 돌리면 요 파이썬 코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 셀을 쓸 건가 텍스트 셀을 쓸 거냐, 코드 셀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 코드 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 하면 여기 텍스트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지울려면 이렇게 지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처음에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처음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얘가 처음에 파이썬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금방금방 돼요. 1 더하기 1은 금방 되죠. 처음에 돌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두 번째는 금방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요거에 어, 아빠가 있어요. 이거의 오리지널 버전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고요. 예. 그거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파이썬을 쓰셨으면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코드 셀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 값은 자동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를 하고 안 해도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린트라고 안 했는데 3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프린트 해도 똑같을 겁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 콜앱의 특성이에요. 프린트 하니까 1 더하기 2를 하니까 3이 나왔죠. 3이라는 결과를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맨 마지막 거는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내가 안 써도 주피터 노트북 콜앱이 알아서 마지막은 무조건 프린트를 해줘야 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숙제를 하나 내주고 자 여기 1 더하기 1은 프린트하면 2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따옴표를 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하는데 따옴표를 줘요. 그러면 2가 안 나옵니다. 11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집에서 생각을 해보셔. 여기 파이썬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테지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코드셀이 하는 거는 코드를 돌려줘요. 이렇게. 그런데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 코드를 돌리면 베리어블들이 메모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셀을 여러 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돌렸던 코드셀에 있는 베리어블들이 메모리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레시하게 여기서 코드를 다시 짜야지 해서 막 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상의 베리어블들이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살아 있어요. 클리어하기 전에는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셀 돌리고 또 밑에서 어떤 코드셀 돌리고 어떤 코드셀 돌리고 그러면 베리어블들이 메모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여기서 새로 코드셀 하나 열어서 거기서 로컬하게 하나 코드를 짜서 돌리겠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베리어블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베리어블들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코드 돌리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코드 셀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텍스트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 셀이에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돌리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냥 단순히 뭐
예쁘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거는 그 리드미 MD 여러분 리드미 MD 파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MD 파일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MD 파일, MD. 들어보세요. 예. MD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MD 파일에서 서포트하는 걸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수식을 쳐주는데 수식은 보통 레이텍이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MD 파일이 정확하게 레이텍을 서포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레이텍 기능을 서포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수식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게 파이예요. 파이. 뭐 하나 쳐볼까요? fx는 아래 한글에서 수식 쳐보셨나? 거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것도 쉽게 만들어주고요. 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HTML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예, 아주 싼 마이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챕터 1 요거 만드는데 한 30분 걸렸나? 챗GPT한테 막 쓰라고 해서 30분 더 걸렸겠네. 여기 보면은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이게 제가 지난주 내내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요 밑에 보면은 내가 한 서너 시간 동안 챗GPT랑 스태티스틱스 우리 실라버스를 어떻게 할 건가 막 고민한 섹션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 한 겁니다. 스태티스틱스 하니까 여기 막 여러 개 써놨어요. 근데 그 전 세션에서 아, 제가 이거 지금 저가 디스커스 하는 세션이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스태티스틱스 하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지금 이게 지금 1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요거를 할 건데 어떻게 제가 했냐면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섹션을 하나 써라. 네, 그래서 이거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하면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 리드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가 뭘 얘기해 주냐면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볼드 페이스로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레이텍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게 더블 달러로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걸 잘라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자르고 해서, 요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원래 거기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이걸, 뭐라고, 요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챕터 1 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하는데 소비했냐면 이거 세션 나눠가지고 붙이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챕터 1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몇 개 썼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써나갈 거고요. 요거는 제가 링크를 쉐어를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그러면 요거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를 무조건 누르세요. 요거를 누르면 여기서 여러 가지 거를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패키지를 몇 개 인스톨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그 콜앱 베이직에 안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이에요. 다 필요하나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쓸 건데 요게 뭐냐면 와이파이낸스라고 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봐서 저가 했는데 뭐 딱히 저가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코드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pip install 이렇게 하는데 요게 뭐냐면 요 패키지를 pip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스톨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느낌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걸 터미널에서 쳐야 돼요. 터미널에서 쳐서 돌려야 됩니다. 터미널이라 하면 이게 터미널이에요.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더라? 좀 이상한 말로 부르는데 좀 시골틱한. 예? 예, 뭐라고 불러요? 프롬프트. 예, 좀 구린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모사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윈도우에서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파워쉘은 옛날에도 있었고, 파워쉘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 요거랑 똑같게 작동하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서 최근에 만들었다고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몰라요. 윈도우가 몰라요. 오케이. anyway, 아까 pip install 그거를 여기서 쳐서 엔터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느낌표를 치면 그 터미널 저는 앞으로 터미널이라고 그럴게요. 터미널이 저가 익숙하니까
예, 그러면 여기 터미널에서 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구글 콜앱에 인스톨 되지 않아 있는 패키지를 추가로 우리가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 패키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함수, 제가 정의한 함수나 클래스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돌리면 돼요. 지금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돌리면 돼요. 네, 뻑이 날 수가 없어요. 네, 구글이 개런티를 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드 돌리기 전에 이걸 돌리면 저가 설치하려고 하는 패키지나 저가 만든 함수나 클래스나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네, 실라버스는 대충 실라버스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3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고, 샘플링하고, 하이퍼시스 테스팅,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거고요. 코릴레이션 커세이션 뭐 그런 거 얘기할 거고, 하이스퀘어 테스트 얘기할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어떤 때 작동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할 거고, 여기 옵셔널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안 할 개연성이 높아요. 제가 4개를 옵셔널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예, 그렇고 보통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인트로덕터리 스태티스틱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AI 쪽하고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17하고 18을 넣었어요. 이, 어,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보면 AI에서 가장 첫 번째 석세스 스토리가 이 엠니스트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손으로 숫자를 쓴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쓴 건데 그거를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한 80년대 때 상용화가 됐는데 어떻게 상용화가 됐냐면은 그 미국에서 우편번호를 사람들이 손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눈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 집 코드를 보고 이거를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광학 기계가 쫙쫙쫙쫙 그래서 손기계를 이렇게 손으로 쓴 숫자들을 집 코드를 우편번호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뜨드드드드 분류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AI 쪽에서 가장 처음 석세스 스토리일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차를 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차 끌고 이렇게 연대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사진을 찍어서 그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로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뺄 때 되면 이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갔으니까 주차료는 얼마를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도 없어요. 신용카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7장하고 18장은 보통 그 introductory statistic에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챗GPT랑 막 한 서너 시간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 요거를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한 게 카이스퀘어 분포,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있는데 카이스퀘어 테스트 거기 실라버스에 보니까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먼저 써봐라. 그래서 그거를 저거 어디다 넣느냐? 요게 챗GPT가 쓴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있던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파이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이썬. 그래서 여기 셋업 파이썬, 세팅업 파이썬 하니까 뭐좀 그 로컬하게 파이썬을 세팅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가 붙여놓긴 했는데 필요 없어요. 콜앱을 쓸 경우에는. 그냥 콜앱을 쓸 경우에는 콜앱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로컬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요 스텝을 따라가시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케이. 로컬하게 파이썬을 설치하는데도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은 저는 안 해봤어요. 잔머리 굴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요. 아나콘다라는 걸 깔면 다 깔아주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아나콘다의 단점이. 근데 예, 저는 콜앱이 제일 좋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로컬리 해보시고 싶은 분은 요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나콘다를 쓰면 편해요.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사실 그냥 보통 파이썬 가르치는 뭐 유튜브나 뭐 일반적인 코스를 보면 요 세 가지 패키지를 보통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목적이 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너럴 오디언스에 대해서 파이썬을 가르칠 때는 보통 요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너럴 오디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파이. 넘파이가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넘파이. 넘파이. 이거는 뻔하죠. 파이썬이겠죠? 넘, 넘버인가? 제가 알기로는 뉴메리칼 파이썬이 있군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하는 거냐?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거. 매트릭스 모르시는 거.
선형대수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예. 선형대수에서 막 손으로 계산했던 거 있죠? 넘파이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뼈 빠지게 손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넘파이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얘기할까? 넘파이가 중요한데 넘파이는 매트릭스다. 첫날이니까 뭐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넘파이가 정말 중요한 패키지예요. 요걸 찾아볼까?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엔비디아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엔비디아가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보니까 시가총액이 넘버 2더라고요. 애플이 1위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시가총액이 2위일까? 하면은 GPU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GPU가 뭐냐? 하면 여러분 게임할 때 그래픽 나오죠? 네, 그거를 해주는 거였어요, 원래. 자, 그러면 이제 넘파이하고 GPU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좀 생각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넘파이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그 파이썬이 하는 거는 이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매트릭스 곱하기를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성분 하나하나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포루프를 예를 들어서 포루프를 돌려서 두 숫자 불러와서 곱하고 그걸 썸에다 더하고 썸을 제로로 맨 처음에 뭐 템프를 해서 제로로 하고 두 숫자 가져와서 곱해서 더하고 두 숫자 가져와서 곱해서 더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포루프를 돌린다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넘파이는 어떻게를 하냐 하면은 칼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바이 만이다. 혹은 백 바이 백이다. 그럼 100개의 숫자를 가져와요. 숫자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100개의 숫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100개의 숫자를 각각의 컴포넌트 와이즈 곱해줘요. 그래서 더해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00개의 숫자를 곱해서 더하는 오퍼레이션을 포르프를 돌려서 한다 그러면 두 개 숫자 가져와서 곱해서 더하고 두 개 숫자 가져와서 곱해서 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포르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파이는 어떻게 하냐면 100개의 숫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것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이해되셨나요? 넘파이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파이는 CPU에서 돌아갑니다. 넘파이는 CPU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GPU에서 안 돌아가요. 오케이. GPU에서 돌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텐서플로우가 제일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파이토치, 저는 주로 파이토치를 쓰는데 요거는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도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GPU에서도 하고 CPU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PU랑 GPU랑 뭐가 다르냐? CPU는 보면 뭐 4코어 여러 보통 4코어 요새 4코어인가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애가 4명이 있는 거예요. 예? 코어가 4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어가 4개다 그러면 4명의 이제 계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돌린다 그러면 그 4개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GPU는 뭐냐면 코어가 그런 애들이 한 1000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는 CPU에서 넘파이를 돌릴 때는 일을 하는 애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GPU는 그런 애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 매트릭스 계산을 할 때 그 1000명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포르프 안 돌리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러는데 일하는 놈이 CPU에서는 한 놈밖에 없는데 여기는 1000놈이 있는 거예요. 1000놈을 다 조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벡터라이제이션 때문에 속도가 빠른데 거기다 일하는 놈도 1000명이나 있으니까 빠른 거죠. 훨씬. 그 대신에 GPU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보면 CPU 하나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엔비디아가 왜 시총 2위냐? 그러면 GPU를 사용할 수 있게 쿠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GPU가 있는데 GPU를 사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언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엔비디아 애들이 쿠다라는 랭귀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는 건 쿠다라는 걸 통해서 GPU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GPU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벡터리제이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numpy라는 패키지가 있고 텐서플로우라는 패키지도 있고 파이토치라는 패키지도 있고 그런데 numpy는 CPU에서만 돌아가는 거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CPU에서도 돌아가지만 GPU에서도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돌려볼까요? 넘파이로 하나 돌려볼까요? 투바이투 매트릭스 하나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C를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될까?
요거 곱하기 요거가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이게 CPU에서 돌아간 거예요. 이거를 저거 텐서플로우는 요새 거의 안 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토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 토치의 이름이 뭐 까먹었는데 토치 뭐예요? 오브젝트 네임이? 텐서다. 토치 텐서.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데, 요거는 넘파이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토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563, 2563, 2563, 그죠? 지금 이거 CPU에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G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runtime 해가지고 change runtime 하면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디폴트는 CPU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GPU고요. 요거는 TPU는 뭐냐면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GPU의 대항마로서 구글에서 만드는 게 TPU거든요. 요거는 저거예요. 그 엔비디아 걸 거예요. GPU라는 게. TPU는 저기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대항마예요. 오케이. 오케이. 25, 16, 14. 그래서 지금 이 콜앱을 쓰면 GPU를 프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밋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4시간인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CPU는 항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GPU는 타임 리밋이 있어요. 그거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2위가 된 겁니다. 요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일꾼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꾼 1000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2위가 된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넘파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넘파이랑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랑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같아요. 물론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엑스트라로 하는 워크들이 있어요. 넘파이가 안 해주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넘파이는 매트릭스가 해주는 일을 해주는 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파이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여기 가라고 그랬죠. 여기 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 한 몇 주 동안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매프로 라이브 설명을 할게요. 매프로 라이브는 뭐냐면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파이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패키지예요. 대부분의 그림 그리는 패키지는 요 매프로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애드온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계에서 많이 쓰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시본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밑을 까고 보면 매프로라이브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매프로라이브로 가지고 저는 럼파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 디폴트로 칩니다. 매프로라이브 매프로라이브는 뭐의 약자일까요? 라이브는 라이브러리일 거고 플롯은 플롯일 거고 맷은 뭘까요? 매스매틱스. 네, 매프로라이브에서 파이플롯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건 보통 PLT라고 불러와요. 그래서 사인 커브 하나 그려볼까요? X는 넘파이에 린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린 스페이스는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을 주어지면 아마 디폴트가 50개일 텐데 50개 점을 균일하게 찍어줘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 점을 찍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2파 여기 넘파이는 np라고 임포트를 했고요. 그러면 np 린스페이스에서 이게 뭐냐면 파이예요. 3.14.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을 균일하게 찍어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할게요. 넘파이의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이 찍혔고 101개를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0이 들어가요. 그리드 포인트에 101개로 합시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릴게요. PLT 오케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림이 좀 안 예쁘네요. 조금 팬시하게 그려볼게요. 피겨 사이즈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피겨 사이즈는 12.3가 제일 예쁘더라고. 이건 AX라고 불러야 될 거고. 아까보단 예뻐졌죠? 조금 더 예쁘게 해볼까?
AX 스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파이, 틀렸을 것 같은데, 뭔가. 맞네. 예,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사라진 거고요. 탑도 죽이고, 탑도 죽였고, 요거를 원점으로 참, 셋 포지션이 있을 텐데. 셋, 포지션이죠. 제로 왔죠? 요것도 제로로 하려면은 웹죠? 셋 포지션 제로. 아까보다 훨씬 예쁘죠? 네,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파이, 여기 파이, 여기 파이, 여기 파이, 2파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디폴트로 0, 2, 4,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로, 파이, 2파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조정이 가능해요. 단지 여러분이 코맨드를 모를 뿐이지. 그러면 요새는 편해요. 챗GPT랑 상담을 하면 걔가 가르쳐 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챗GPT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I want XR minus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로 파이 네,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이 정도면 이해할 것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챗GPT가 제대로 하는지. 그죠? too small. 어디였어? 웬만하면 챗GPT랑 상담을 많이 하세요. 맨땅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변화가 없네. 말을 안 듣네.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좀 인크리즈 해달라고. 좀 전에 저가 조금 나이브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X 라벨, Y 라벨, X 티커 라벨, Y 티커 라벨. 집에서 잘 조져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명령어를 놓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챗GPT랑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된 메소드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프로 라이브는 이런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마지막으로 판다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판다스는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얘기할게요. 판다스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세요. 엑셀 파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넘파이하고 판다스하고 비교하는 게 이해하는 데 좋은데요. 넘파이가 있까요? 판다스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넘파이는 예를 들어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종류가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시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티피컬하게 숫자들이고요. 숫자들의 타입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타입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진수로 표현하는데 32개 숫자로 표현이 되고 어떤 거는 64개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은 벡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떤 숫자가 32개의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32비트로 표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벡터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넘파이에서 이 각각의 셀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파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loat 64면 float 64고 float 32면 float 32고 integer 32면 integer 32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메모리상에서 동일하게 메모리 사이즈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그 메모리상에서는 한 줄로 쫙 이진수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32비트다 그러면 32개짜리로 딱딱딱딱딱딱 끊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셀은 32개 쓰고 어떤 셀은 6개 쓰고 어떤 셀은 뭐 64개 쓰고 그러면 벡터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에서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넘파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 파일을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여기 이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 나이 예를 들어 김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18살, 19살, 이러고 싶은데. 좋은 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보면은 각각의 칼럼마다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요거는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요건 인티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엑셀 파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각각의 칼럼마다 칼럼 하나를 보면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다 그러면 인테저가 들어가겠죠. 이름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스트링들이 쭈르륵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판다스는 칼럼마다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하지만 각각의 칼럼 자체는 동일한 데이터를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판다스 계속하겠습니다.